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다양성자성 산이나 염기에 대한 적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산염기 문제의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 웬만한 산염기 문제는, 웬만한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염기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염기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때 얘를 한번 쫙 정리를 하시면 사실은 산염기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풀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0.1몰 농도, 뭐 초기 농도는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0.1몰 농도의 Na2CO3. 그럼 얘가 수용액 상태에서 소듐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CO3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Na 플러스는 구경꾼이고 CO3 2 마이너스가 수용액 중에서 뭐 가수분해 등을 할 수 있어서 산염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걸 이제 100ml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강산 HCl 0.1몰짜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넣은 결과에 따라 pH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얘는 산이니까 산을 넣을수록 pH는 점점 작아질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HCl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수용액의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뭔가를 섞거나 혹은 적정하거나 할 때는 항상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섞어주는 대상의 몰수를 반드시 계산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섞는 문제들에서 양론 비교를 할 때는 항상 걔네들의 몰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고 실수가 적어서 반드시 적정이거나 무슨 뭐 섞는다거나 혼합한다거나 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물질들의 몰수를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Na2CO3도 0.1몰에 100ml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0.1 곱하기 100 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Na2CO3는 지금 초기에 두 개를 곱해서 나타나는 10mm몰, 이만큼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HCl 농도가 0.1몰인데 이놈이 지금 부피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부피를 내가 맘대로 정해서 그거에 따른 pH가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때 우선 그 나와 있는 정보로는 이 탄산의 산내리 상수,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산내리 상수가 각각 6, 10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HCl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CO3 2-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CO3 2-는 수용액 중에서 뭘 할 수 있죠? HCl에 전혀 없을 때? 바로 얘는 그냥 가수분해만 할 뿐입니다. 그럼 가수분해만 한다라고 했을 때 pH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근사적으로 OH- 농도를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런 건 근사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금방 외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CO3 2-에 대한 가수분해 상수에다가 바로 초기 농도를 곱해서 루트를 취하면 그게 바로 OH- 농도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가수분해 상수는 바로 KW하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KW를 여기 있는 두 번째 산해리 항수 KA2로 나누면 그게 바로 첫 번째 가수분해 상수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값은 KW가 10의 14승, 두 번째 산해리 상수가 10의 10승이고, 자, 초기 농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초기 농도는 0.1몰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C0라고 했을 때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어쨌거나 OH- 의 농도를 구한 거거든. 그럼 그것으로부터 pH는 어떻게 구해요? pH는 14 더하기 로그 OH-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얘를 뿅 넣고 계산해 주시면 값이 11.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HCl을 넣기 전 뭐냐면 탄산 소듐 수용액의 pH는 우선 11.5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50ml만큼 이제 HCl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HCl에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수소인데 이 수소가 결국 물속에 공급이 된 거죠. 그건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그 녀석의 초기 농도에다가 이 녀석의 부피를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0.1몰 곱하기 50ml 하면 그때 몰수가 5mm몰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CO3 E-가 10mm몰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H 플러스가 5mm몰만큼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이 누구랑 반응합니까? 여기에 있는 CO3 E-랑 반응을 해서 HCO3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HCO3가 만들어진 만큼 CO3 E-는 일부 사라지게 될 테니까 결국 CO3 E-와 HCO3-가 공존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아, 공존 이게 뭐죠? 아하, 완충용액이구나. 그러면 그 완충용액의 pH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핸더슨 하셀바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자, 핸더슨 하셀바우 식 pH는 pKa 더하기 로고 3분의 염기인데 산과 염기의 관계는 서로 짝의 관계다 라고 했었죠. 그럼 지금의 산은 누구겠어요? 요 둘 중에 HCO3-일 거고요. 염기는 지금 CO3E-겠네요. 그럼 이 둘을 연결해주는 산해리상수가 뭡니까? 바로 HCO3-가 산해리를 해서 CO3E-가 된다고 할 때의 산해리상수는 바로 pKa2가 되는 거죠. 요 놈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pKa2는 10. 그 다음 짝산 HCO3-의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산을 5mm몰 넣었으니까 그만큼 만들어져서 5mm몰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CO3E-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10mm몰 있었는데 산이 들어온 만큼 없어져서 5mm몰이 남겠죠. 그러면 5분의 5 하면 1이 되니까 로그는 사라지고 이 경우 pH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HCl을 이제 100만큼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50인 것에 비해서 HCl이 2배가 늘었으니까 몰수도 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H 플러스가 10mm몰 들어왔는데 CO3E-가 10mm몰 있으니까 10 똑같아서 H 플러스가 모두 반응하야 이 경우는 HCO3-만 존재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아, HCO3-만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어떤 용액이 됩니까? 바로 중간형 수용액이 되는 거죠. 중간형 수용액이 뭐예요? 바로 스스로가 산해리를 할 수도 있고 가수분해를 할 수도 있는 화학종을 중간형이라고 했죠. 그럼 걔만 존재하는 상황이 중간형 상황인데 그때는 pH를 어떻게 구한다? pK1하고 pK2를 평균해서 구할 수 있죠. 주어져 있는 값이 6과 8로 주어져 있으니까 평균하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8. 그 다음 HCl이 150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농도 0.1몰을 곱해주면 H 플러스가 15mm몰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CO3E-가 10mm몰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15mm몰이 들어왔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상태에서 H 플러스가 5mm몰만큼 더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H 플러스가 더 들어왔으니까 HCO3-가 일부 반응해서 H2CO3가 되고 그리고 HCO3-는 있는 것에서부터 일부 반응해서 없어지고 해서 역시 이것도 공존을 하게 되겠군요. 공존 뭡니까? 완충용액이네요. 그러면 pH는 뭐라고 해? 핸더슨 하셀바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럼 그때 핸더슨 하셀바우 식은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0인데 이때 산과 염기의 관계는 반드시 서로 짝 이런 관계여야 됩니다. 이때 산은 누구고 염기는 누구인가요? 지금은 H2CO3가 산이고요. 여기에 있는 HCO3-가 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짓는 산해리 상수는 누굽니까? 바로 pKa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만큼이 뭐예요? pKa1은 보시다시피 6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 경우 만들어진 H2CO3 남아있는 HCO3-의 각각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HCO3-가 10mm몰,
자, only니까 이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15면은 여기서 5만큼 더 늘어온 거잖아요. 그럼 HCO3-는 반응해서 5mmol만큼 남을 거고 H2CO3는 반응해서 5mmol이 생기겠죠. 그러면 값은 어떻게 된다? 6. pH가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HCl을 200만큼 넣었어요. 그냥 계속 50씩 증가하고 있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HCl은 200만큼 들어온 거니까 H 플러스가 20mmol 들어온 거고요. 여기다가 농도 0.1번을 곱해줘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원래 CO3-가 10mmol 있었는데 거기서 H 플러스가 그것의 2배인 20ml만큼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몽창 다 붙어서 이 시스템은 H2CO3만 존재하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H2CO3는 뭘 하겠습니까? 얘는 산해리를 하겠죠. 앞서 HCl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이 CO3-는 가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H 플러스가 다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H2CO3가 됐을 때는 산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산해리가 됐을 때 pH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가 필요해? 초기 농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초기 농도는 어떻게? 그때의 부피를 그때의 몰수로 나누면 되는데 이때 얘가 몇 몰 만들어지죠? 보시다시피 H 플러스가 20mmol 들어왔지만 CO3-는 원래 10mmol 있으니까 H2CO3 역시 10mmol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때 부피는 어떻게 돼요? HCl을 200을 넣었는데 원래 수용액의 부피가 100이니까 100에다가 200을 더해서 전체 부피가 300이 되었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농도가 이렇게 되고요. 바로 산해리가 된다고 했을 때 H 플러스를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산해리 상수에다가 초기 농도를 곱해서 루트를 취하는 거죠. 산해리 상수가 뭐예요? 바로 H2CO3의 산해리 상수인데 그것은 pKa, Ka1으로만 표현이 되겠죠. 그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 초기 농도 30분의 1 넣어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근사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pH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자리에 요 자리에 얘를 넣으면 그때 pH 3.7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산 과정에서 이게 이제 독특하게 지금 50ml씩 끄는 건데 이 50ml씩 끄는 이 의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첫 번째, 자, 100ml가 들어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초기에 존재하는 CO3-에 몰수가 10mmol인데 그때 넣어준 H 플러스 몰수도 10mmol이어서 CO3-가 모두 다 HCO3-가 되는 상황이 3번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바로 당량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에 이 산이 절반 들어온 점, 이 점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점은 반당량점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시겠죠? 당량점의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CO3-는 얘 자체가 E-인지라 H 플러스를 두 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염산이 200ml에서 20mmol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이 CO3-랑 반응해서 H2CO3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또한 뭐라고? 당량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당량점이 두 개네? 그럼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얘는 첫 번째 당량점, 얘는 두 번째 당량점. 그러면 이 반당량점은 첫 번째 반당량점, 그 다음 여기는 150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두 번째 당량점을 가기 첫 번째 당량점과 중간에 있는 점이죠. 얘는 뭐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반당량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각 포인트들마다 이 적정과 관련된
어떤 계산을 할 때 이 포인트들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일반화뿐 아니라 분석과학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유 죽었다. 아이고. 좋아.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산해 볼 단계는 바로 HCl이 300ml만큼 들어왔을 때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첨가된, 300이라는 숫자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산을 어쨌건 잔뜩 집어넣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꼭 300일 필요는 없어요. 뭐 하여튼 좀 적정이 다 끝난 다음 훨씬 더 많이 집어넣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첨가된 H 플러스의 몰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농도가 0.1몰이니까 바로 몰수는 30mm몰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CO3E-가 10mm몰 처음에 있었는데 H 플러스가 30mm몰 들어오게 되면 10mm몰에 H 플러스가 20mm몰 다 반응을 해서 H2CO3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일부 남겠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얘가 10mm몰 만들어지면 여기 H 플러스가 2배씩 들어가니까 H 플러스는 10mm몰 남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pH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요? 앞서서는 뭐 짝염기와 짝산이 공존해서 완충용액이 됐지만 지금 이 둘은 짝산과 짝염기 관계인가요? 그게 아니라 얘는 약산이고 얘는 강산이죠. 그러면 약산과 강산이 공존할 때는 누구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너를 나가리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존재하는 강산에 의해서만 H 플러스 혹은 pH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강산의 몰수가 몇 밀리몰이에요? 10밀리몰이고요.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이 지금 초기에 100밀리몰 있었는데 HCl을 400ml 넣었으니까 100에다가 300을 더해서 총 400ml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농도는 바로 40분의 1몰이 되겠구나. 그럼 이 40분의 1몰을 저 H 플러스 농도를 여기 집어넣어 주시면 그때 pH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각 경우에 대한 계산이고요.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첨가한 H 플러스의 부피에 따른 그때의 pH, 부피에 따른 pH. 이걸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계산을 한 거죠. 그걸 지금 내가 데이터만 정리해서 따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피에 따른 pH, 부피에 따른 pH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 내에서도 또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앞서 넣어준 HCl에 대해서 그때 pH가 어떻게 됐었다고 계산을 우리가 쭉 해왔죠. 그걸 보시다시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pH가 얼마라고 했었냐면 HCl이 전혀 들어오기 전에 11.5, 그 다음 반 당량점에서 10, 첫 번째 당량점에서 8, 그 다음 두 번째 반당량점에서는 6, 그리고 두 번째 당량점에서는 3.74, 그리고 HCl이 과량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1.6 정도의 값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이때 여기서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의 물리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당량점이 됐건 뭐 두 번째 당량점이 됐건 첫 번째 당량점이 됐건 우선 뭐가 하나 나타나고 있냐면 요 당량을 중심으로 pH 점프가 나타나고 있죠. 요 당량점을 중심으로 점프가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뭐 흔히 많이 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탄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H 플러스가 두 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CO3E- 같은 경우는 H 플러스를 두 번 받아들일 수 있어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pH 점프가 두 번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반당량점 그리고 이 반당량점에서의 그 pH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 둘이가 공존하고 이 둘이가 공존하면서 완충 용액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가 같은 요 부근에서 보시다시피 H 플러스의 농도가 변화도 이 pH가 굉장히 완만하게 변하지 않고 있죠. H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HCl을 집어넣건 안 넣건 이 부분에서 pH의 변화율은 굉장히 낮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부분, 바로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가 같은 이 부분에서 완충 용량이 최대가 되는구나. 여기서도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가 비슷한 요 근처에서 완충 용량이 최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pH 18, 6,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pH가 10이다. 바로 첫 번째 반당량점에서의 pH인데 그게 사실은 누구랑 똑같았어요? 주어져 있는 탄산의 pKa2랑 같은 값이었죠. 그리고 8, 얘는 바로 첫 번째 당량점에서인데 그때는 HCO3-만 존재하는 중간형 상황이라고 했죠. 그럼 그때 pH는 뭐랑 똑같아요? pKa1하고 pKa2의 평균한 값과 같았죠. 그리고 여기 바로 두 번째 반당량점은 바로 pKa2랑 pH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첫 번째 반당량점, 당량점, 두 번째 반당량점의 pH는 저기서 실험에서 사용하는 녀석의 농도나 부피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항상 pH가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들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피가 뭐가 됐건 농도가 뭐가 됐건, 왜냐하면 pH가 pK 1, 2, 3로만 표현되니까 여기에 있는 요점은 상황이 뭐가 됐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점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맨 초기에 11.5 이거는 그 초기의 농도나 아니면 초기 부피에 따라 이 pH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여기서 계산했던 1.6도 사실은 최종 상태의 농도나 부피에 따라 pH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1.60이나 11.5는 이 농도가 어떠냐, 뭐 부피가 섞어주는 부피가 어떠냐에 따라 이 11.5와 1.6은 가변적이지만 특히나 여긴 3.74도 마찬가지. 얘도 가변적인 거죠. 요값하고 요값 세 개는 가변적. 왜냐하면 여기서 농도를 구할 때는 짝염기의 농도가 pH에 관여를 하고요. 여기서 구할 때는 짝산의 농도가 pH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놈도 초기 조건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데 재밌게도 요 세 개는 초기 조건이 뭐냐에 관계없이 항상 18, 6으로 딱 정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정해진 상태에서 이 값하고 이 값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가변적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냐면 산염기 적정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중화적정 그래프가 요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살짝 바꾸면 이 중화적정 그래프를 완전 다른 형태로 그려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까는 짝 염기에다가 산을 넣어서 중화를 시켰죠.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다시피 H2CO3니까 산에다가 물론 약산이긴 하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강염기를 첨가하여 그때 나타나는 중화적정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농도와 부피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건 말건 대략적인 개형은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결과 아시겠습니까? 앞서서 짝염기를 아까 그 Na2CO3를 HCl로 중화 적정할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나타났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탄산에다가 NaOH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시작점이 어디냐면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때는 NaOH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가 시작일 테니까.
그럼 그때는 누가 있는 거냐면 H2CO3만 있을 때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가 첫 시작점이 되고 이 첫 시작점의 pH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바로 H 플러스의 농도는 루트 Ka1C0로 표현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농도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엔 이 농도는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뭐 예를 들면 농도가 좀 더 진하면은 pH가 좀 밑에 있을 수 있고 농도가 옅으면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죠. 뭐래도 상관없는데 여하튼 이 점에서의 pH를 요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때는 어디가 당량점이고 어디가 반당량점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이 자리가 당량점이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당량점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H2CO3가 NaOH에서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지고 난 이 점에서 오직 HCO3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 H 플러스가 이 NaOH에서 떨어지고 난 점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only CO3E-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어디가 또한 당량점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또한 당량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량점이 두 개네? 이게 첫 번째 당량점이고 이게 두 번째 당량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당량점 오기 전 여기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반당량점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반당량점이죠. 아시겠죠? 이때 뭐가 됐건 이 점 뭐라고 했어요? 고정된다고 했죠? 변치 않아요. 농도가 뭐가 됐건 간에. 왜? pH가 항상 pK1, 2, 그 다음에 그것의 평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초기 농도나 부피가 뭐 넣어준 얘 부피가 뭐가 됐건 간에 관계없이 이 점의 농도는 pH는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기 시작하는 농도에 따라 여기서의 pH가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당량점에서도 그 녀석의 농도 상황에 따라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은 가변적일 수 있고 이 세 점은 항상 고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하냐에 따라 보시다시피 반당량점의 위치가 달라질 수, 뭐냐면 당량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당량점이 여기하고 여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당량점이 이 점하고 이 점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를 또 다른 타입으로 문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자, 그 다음 가능한 그래프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Na2CO3가 있는데 얘가 NaOH랑 섞여 있는 채로 이게 미지용액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적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HCl을 첨가한다. 그럼 들어오는 HCl은 NaOH하고 Na2CO3 중 누구랑 먼저 반응하겠어요? 바로 얘가 강산이니까 약염기보다는 강염기랑 먼저 반응하게 되겠죠. 그럴 상황의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당량점이 상당히 그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바로 HCl에 의해서 당량이 NaOH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CO3-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초반에 그려졌던 그래프의 원점이 여기라면 그 원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 초기에 pH가 있을 건데 그 pH는 NaOH만의 pH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얘는 약염기고 강염기니까 강염기가 어떤 pH를 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HCl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바로 강산과 강염기의 중화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는 HCl을 넣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pH 점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첫 번째 당량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가 두 번째 당량점이 되고 여기가 세 번째 당량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도 당연히 이 점하고 이 점은 주변 용액의 농도나 뭐 부피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하고 여기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얘가 또 아주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겠죠. 만약에 초기 조건이 여기나 여기가 아니라 초기 조건을 여기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만약 이게 초기 조건이다. 완충 용액을 가지고 HCl을 넣어서 중화 적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첫 번째 당량점과 두 번째 당량점에서 나타나는 그 HCl의 비율이 달라져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 당량점과 두 번째 당량점까지 들어가는 HCl의 비율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시작을 여기서 해버리면 첫 번째 그 당량점까지 들어가는 HCl의 비율을 1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당량점까지 들어가는 HCl의 비율은 2가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여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를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화 적정의 상황은 상황마다 아주 다양해서 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어렵지 않게 얘네들을 추적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게 되면 산염기와 관련돼서는 뭐 거의 모든 걸 다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세요.